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리자여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이라는 구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일단 보면은 사리자는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 시제법 했는데 시는 그 설문해자에 찾아보면은 직이야 그랬습니다. 직이야 곧다 바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시라는 뜻이 직이야 바른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자전에 보았더니 바가편에 시는 차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차야 피차 할 때 피는 그거 차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그런 뜻이 되겠죠. 시는 이것은 제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제자 제는 설문해자 주에 보면은 제는 변이야 그랬습니다. 그 이 변이라는 것은 이 변은 응당 이 변으로 써야 된다. 말씀원 들어있는 것을 칼도변 들어있는 이 변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변의 뜻은 판단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고 이 변에 관해서는 그 변 아래에 사자를 빼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말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하면은 최소한도 나는 제시켜 놓고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 제를 모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모든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해석해야 뜻이 통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뜻으로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 문맥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이라는 것보다는 대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은 지금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를 법자를 설명하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음에 이 법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럼 여기에서 법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전 시간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말을 저는 여기서는 색불이공 내지
역부여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불이 공에서부터 더 나아가 역부여시까지 이게 전부 다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법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배웠던 색불이공부터 시작해서 역부여시까지를 하나의 법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법 할 때 어떠한 법칙 했을 때 그러니까 색불이공부터 더 나아가 역부여시까지를 전 시간에 해석을 한 전체가 여기에서는 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법 혹은 이 대부분의 법은 공상이다. 여기서 공상이다 그랬죠. 공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죠. 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라고 그랬다. 구멍 규자. 구멍은 다시 구멍 공자라고 그랬다. 근데 그 구멍 공은 다시 뭐라고 했냐 그러면 통이야 달이야 그랬습니다. 통달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걸림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상은 뭐냐 그러면은 설문해자에 보면은 상시 소상하게 본 것이다. 그럼 우리 흔히 이 상을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양은 단순하게 보고 딱 저건 뭐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하는 게 그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상자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상은 뭐라고 그랬냐는 설문에는 상세히 살펴본 것 그것을 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제법 앞에서 말한 색불이공 내지 역부여시는 걸림이 없는 그런 모양이었다. 걸림이 없더라. 상세히 살펴봤더니 걸림이 없는 그런 모양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에 불생입니다. 불은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은 비조상비 이 상자죠. 비상할 때 상자, 날아오른다 할 때 상자. 새가 날아서 위로 오르면은 불하래야 내려오지 않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독수리가 절벽에서 탁 발돋움을 해가지고 허공으로 날아가면은 그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절벽의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가만히 날개만 벌리고 있어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렇게 올라가서 가만 날개만 펴고 있는데도 아래로 내려오지 불하더라. 요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더라 해서 여기서 불은 부정을 뜻하는 그런 말로 발전이 됐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 한자가 새겨 보다 보면은 그 뜻이 참 재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새가 위로 날아서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지 않더라.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어도 그 기류를 타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더라. 할 때 그 떨어지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것을 부자를 썼습니다. 해서 뭐뭐 하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죠. 생은 지냐 그랬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질래 해가지고 나아갈 진 올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원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새추자입니다. 책받침변 빼고 이 새추. 이 새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날아서 올라간다. 그게 생이란 원래 뜻입니다. 이 뜻이 그 모양은 또 초목이 나와서 땅 위로 초목이 나오는 모양을 본따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이 낳지도 않고 불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나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산도 생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쓰였냐 그러면은 차차 쓰이면서 부생자왈산이다. 부인이 출산하는 것, 그것을 산이라고 한다. 물생역왈산이다. 물건이 생기는 것 역시 산이다. 그래서 생산한다, 출산한다 이렇게 할 때는 산을 쓰고, 불생은 자라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멸은 뭐라고 그랬냐? 멸지냐 했습니다. 지는 그릇 안이 공하다, 걸림이 없다. 그럼 뭐냐 그러면 그릇 안에 의당 담겨 있어야 될 음식 등의 물질이 없어져 가지고 걸림이 없다. 그것이 종혈 진성 그랬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진짜가 이게 불이 타가지고 없어졌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이라는 것은 소멸, 점차 없어져 가는 것, 그것을 얘기해줘. 그래서 나서 자라지도 않고 불멸이 되겠죠. 불멸이니까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 없어지다는 것은 사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이 사도 사람이 떠나는 바, 물이 꼬인다. 이런 뜻이 된다. 사람에게서 없어지는 것, 그것을 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무가 불에 타서 연기가 되고 재가 되면 날아가고 없듯이
멸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줄어든다, 그런 뜻. 그러니까 불생은 자라지도 않고 불멸은 줄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구는 뭐냐 그러면 설문회장, 구는 탁이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야심경을 해석을 할 때 구를 때, 더러운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때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흐린 겁니다. 흐린 거. 탁. 탁은 예자의 쓰임이다. 이것도 더러울 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배웠는데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물이 많은 모양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한강에 물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한강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많아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물이 흐립니다. 그 흐리다는 거하고 더럽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는 흐릿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릿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러냐 그러면은, 마경시, 닦을 마자, 갈 마자, 거울 경자, 거울을 갈고 닦을 때 구진 명현 그랬습니다. 흐릿함이 다하면 밝음이 드러난다. 그럴 때 그 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 거울을 유리로 해가지고, 뭐 브로마 은입니까? 그걸 이렇게 입혀가지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 반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릇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그릇을,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청동으로 거울 모양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잘 연마를 하고 다시 잘 미세하게 연마, 그 다음에는 잘 닦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잘 비치지 않는 흐릿함이 없어져 가지고 그 잘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불구, 흐릿함도 없고, 부정, 무구야 그랬죠. 정은 흐릿함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구의 반대가 되겠죠. 결, 깨끗할 결, 해가지고 부정, 흐릿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고, 정은 더한다, 그런 뜻이죠. 정이기야 했으니까, 감은 감소냐, 덜어내다,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 공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한 모양은, 그래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한다. 결국에 어떤 말입니까? 시제법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온이라고 그랬죠. 오온을 설명했다고 그랬죠. 오온은 공한 모양이다.
걸림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온이라는 것은 마음 자리에서 인식은 생도하고 멸도하고 구도하고 정도하고 정도하고 멸도하지만은 그것은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식일 뿐 사실은 걸림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걸림이 없는 거다. 아무것도 없다는 일이 말은 안 되고 걸림이 없는 거다. 인식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식에 얽매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얽매임이 없는 건데 얽매여 산다 하는 것은 그게 얽매여 사는 게 무명이다. 그래서 사리자요, 앞에서 설명한 이 제법은 오온이 마음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라는 것은 실상은 걸림이 없는 거다. 그런 모양은 있다. 그런 모양은 있는데 이것은 인식의 작용일 뿐, 오온의 작용일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걸려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걸림은 없는 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고 공중은 그 걸림이 없는 안에는 색도 없고 무색, 무수상행식 그랬습니다. 그 걸림이 없는 안에서는 무색, 무수상행식 그랬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오온이라는 것은 마음 자리 안에서 색진을 보고 안근히 마음 자리 안에서 색진을 보고 수 받아들이고 상 받아들여서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 그 안에 들어가고 식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가는 곳에 따르게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명, 업, 식, 의식 이런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것은 숫자상이고 생명상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마음 자리 안에서 마음 자리 안의 안근이 색진을 일으키고 그 색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안근이 어떤 것을 보고 나서 마치 여러 마리의 사슴이 달려갈 때 일어나는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걸 색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색, 색진이 일어나고 그 색진을 받아들여서 바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그 무명과 육진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바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생각 안에 들어가서 다시 무명을 이루고 그런 게 오온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고 공중무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색지는 안근이 일으킨 마음이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무수, 수는 설문해자에 보면은 서로 받아들인다. 상은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받아들여서 바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어난다. 그런 뜻이라고. 그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게 수다. 그러니까 무명과 다시 명색이 서로 반응을 한다. 무명도 헛된 것이고 명색도 헛된 것인데 헛된 것과 헛된 것이 서로 반응을 한다. 그건 더 헛된 거 되겠죠. 이게 그러한 것도 없고 그게 무수죠. 그 다음에 상, 행, 식, 상, 바란, 기사라고 그랬죠. 바라는 생각도 없고 그 생각 안에 들어가서 바라는 생각에 들어가서 걷거나 달리는 것도 없고 그럼으로써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설문해자주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이 식을 상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식을 상이라고 했는데 설문해자주에서 해석하기를 이 식상이라고 했는데 이 상은 의여야 된다. 의자여야 된다. 응? 그 의자의 잘못된 것이다. 의자가 잘못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지라고도 한다. 그 시부에서 보면은 지는 식사다. 뜻을 말한다. 그런 뜻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제가 의는 지라고 그랬죠. 지는 마음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마음 가는 곳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업이 생겼다는 얘기고 새로운 업이 생겼으면은 무명이 더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렇기 때문이냐 전이죠. 이 오원은 공상이라서 낳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흐릿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러해서 걸림이 없는 거다. 걸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 걸림이 없는 안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오온도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했는데 오는 색수상행식 그랬죠? 이 오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은 오행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종이야 그랬고, 음양제 천지 한교 오야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이라는 것은 천지, 천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위의 것은 천이고 아래 것은 지다. 천지가 한가하게 교류하는 그 오. 여기서 오는 뭐냐 그러면은 자축인묘 진사오. 그래서 자오 그러죠. 응? 그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천지가 한가하게 있는 그 오에서 음양이 있다. 그러면 음양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음과 양은 본래 둘이 아닌 태극 하나인데 그 태극에서 음양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음양이 교류를 한다. 그래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거, 이게 천지한교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게 오행이다. 그 목, 화, 토, 금, 수는 양이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다. 그게 오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색수상행식 하는 것은 마음이 그 변하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는 음양이 변하는 과정을 얘기를 한 것인데 서로 상통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설문회자 주에도 보면 오행이야 하는 것은 옛날 성인이 알기에 수, 화, 목, 금, 토 5가지가 있고 난 후에 이 자들을 만들었다. 이 자를 만들었다. 응? 오자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종이는 상천지, 응? 이는 상천지를 뜻하고 음양 제천한교오야 한 것은 차위 이게 무슨 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차한다. 어? 그런 뜻이 되겠죠. 즉 석고문지의 뜻을 해석을 한 거예요. 옛날 글자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천지 안에 들어있는 글자죠. 천지가 서로 교차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수화, 목금, 토, 상극, 상생을 얘기한다. 여기는 저는 상생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상극까지도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음양의 교오다. 자오 안에서 음양이 자에서 오로 변하는 거, 응? 그것을 얘기한다. 범부릇 오는
오에 속하는 것은 다 오를 따른다. 아니 무슨 얘기냐? 수화, 목금, 토를 따른다. 그런 얘기겠죠. 동양 사상이 이렇게 참 깊습니다. 이게 불법하고도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타너 스님도 그렇게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온이라는 것은 설문해자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사타 그런 얘기죠. 그 춘추전에 얘기한 춘추는 그 역사를 쓴 책이죠. 왈, 올리생얼. 그 싸우면은 예리해져서 생, 얼, 자식을 낳는다. 응? 혹은 쌓아서 생기는 이익은 자식을 낳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런 구절이 춘추전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수명상이란 어떤 건가 하는 게 그 원각경에 설명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원각경에서 그 수명상을 설명을 하기를 선남자여 운하 수명상. 수명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 제 중생심이 제 중생심이 맑고 청정해져서 맑고 청정해진 깨달음에 의해서 분명해진 것이다. 중생심은 그러면 평상시에는 수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중생심이 맑고 청정한 깨달음이 됐을 때 분명해지는 게 알 수 있는 게 분명해진다. 소료자. 분명해졌을 때 알게 되는 것이다. 일체의 업지, 업은 우리가 무명이 점차 쌓여가는 거죠. 무명이 점차 쌓여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때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명근과 같다. 생명의 뿌리와 같다. 유여명근 했죠. 선남자여, 만약 마음이 환하게 비추어 무엇을? 일체각을 모든 깨달음을 환하게 비추면은 개위진구 그 깨달음 일체도 모두 진구가 된다. 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진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작용은 흐릿한 거란 얘기입니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응? 모두 진구하다. 그래서 각에 의해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은 것도 분리 떨어지
여일 수 없는, 여의지 않는 그 진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았다. 각이라는 것은 여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여인 상태, 그러니까 양변을 떠난 상태, 응? 거울에 비춰졌을 때 졌으나 전체를 비춘 상태, 이런 게 각인데, 그 각, 깨달음에 의해서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그것까지도 모두 진이다. 깨달았다는 생각도 모두 진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뜨거운 물이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아서 별도로 있는 어떤 얼음이 빙소, 얼음이 녹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얼음이다. 얼음이 뜨거운 물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녹는 중이다. 근데 그 녹는 것을 스스로 아는 얼음은 없다. 내 몸이 녹아 나가지만은 그 녹아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은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명이라는 것은 계속 얼음처럼 녹아서 물이 되지만은 이 명이, 길고 긴 명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조나 각아, 존재하는, 있는 아상이 이 아상을 깨닫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잘 곱씹어 보시면은 이 수명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다. 마음성의 자리는 원래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변해가지고 물이 얼음이 돼가지고 있듯이, 혹은 공간 안에 집을 지어놓고 그 안이 자기 집이라고 하듯이, 원래 공간은 변한 바가 없는데 그 공간은 모양을 흐트러 놓고 그걸 별도로 있는 생명인 것처럼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또 물은 물로 존재하는데 이게 얼음이 됐다고 해서 나는 물이 아닌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생명이란 그렇게 아무것도 실제는 없는 거다. 마음 자리만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원각경에 봐도 그 수컵을 지낸 동안 그 부처님의 그 모양을 살펴봐도 사실은 그 마음자리가 애쓰고 노력한 그 흔적일 뿐, 업일 뿐,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얼음이 녹듯이
점점 녹아가고 있는 물일 뿐이다. 그 수명이라는 것은 얼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일 뿐이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런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제가 불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했으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66세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한 16, 17은 넘고 19, 18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거의 50년 동안 이 그 수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결국에 원각경을 보고 나서야 깨달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공부하고 하시다 보면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